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윤석열의 정권 찬탈을 위한 대권 프로젝트, 일명 대호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대통령 만들기가 일개 검찰청장의 검찰 사유화로 국힘당과 결탁해 막후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여기에는 초선의 검찰 출신 국힘당 김웅 의원과 국힘당 검찰 출신 현직 의원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검찰 출신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지난해 4.15 총선 직후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 측근이 미래통합당, 현 국힘당의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 보도가 특종으로 터져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청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강력한 부인은 그들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작년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 불상자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단독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들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고 뉴스버스는 전했는데요. 다만 고발인란은 빈칸으로 남겨있어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고발장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청장과 윤 전 청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으며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연루 의혹 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웅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를 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워졌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의원은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우리 당은 김건희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한 검사장 피해에 관련된 고발을 한 바가 없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공론화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어 청부 고발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그 부분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청부 고발을 공익제보로 물타기 하는 신공을 보여주며 불이 나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윤석열이 사전에 대선 출마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고 또 검찰청장직을 이용해 이걸 실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해 정의를 구현하라고 검찰청장에 앉혀놨더니 권력욕에 사로잡혀 정치 공작과 여론 조작, 언론 프레이를 하며 자신의 입지만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대호 프로젝트, 대호가 아니라 그냥 강아지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제는 만천하에 천인공노할 사실이 공개됐으니 이를 어쩝니까? 윤석열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진실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버스가 단독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지난 4.15 총선 직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부터 이 고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당시에 김웅 현재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이 돼서 고발을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 고발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다. 즉 한마디로 청부 고발과 또 그에 따른 이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줄거리인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 사실은 인정을 하고 또 일부 사실은 부인하고 또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진실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범보수 여권의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총장 시절에 이렇게 정치 공작에 앞장을 섰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직을 내놔야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열린민주당에서는 이제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에서도 직무감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에 이제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요. 특검도 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직무감찰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국회 차원 또 특검까지 들어간다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일파만파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2일 법사위가 당장 소집되어야 하고 제1야당과 정치검찰이 연루된 정치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 시절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일갈한 바가 있는데 검찰개혁에 앞장선 열린민주당 최강욱, 황희석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권력 감시에 앞장선 기자에 대한 고발 사주로 본인이 깡패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아니라면 적극적인 해명을 기대하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국힘당은 김웅 후보로부터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을 건네받은 사람이 누군지, 선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여당이 정치 공작을 펼쳤다는 경악할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윤석열이 자신이 깡패였음을 인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구나. 보도된 사건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일부러 첨가해가며 야당 명의로 고발을 해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3건의 고발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소가 돼서 지금 형사재판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법세련이라는 유령 시민단체에서, 두 번째 선거법 위반 고발한 사람은 국민의힘입니다. 세 번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유령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관련된 사람은 채널A 기자입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어져 왔는지, 또 그 시점들은 왜 그렇게 공교롭게 겹치고 그동안에 윤석열 씨와 그 수하들이 얘기했던 논리하고 왜 그토록 일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매 사건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다. 몇 시까지 기소해라. 반드시 기소해라. 이 건을 빠뜨리면 안 된다. 무조건 기소해라. 이런 지시들이 왜 계속 남발되고 있었는지, 이제 그 흐릿했던 장면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매우 반갑고, 또 그 당사자가 요즘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분을 대권 후보로 운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자괴감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과연 어느 쪽에 진실이 있고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행태를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